아유, 많이 오셨네요. 근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신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대입 개편안이 있었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이 계신 것 같고 굵직한 변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이제 굵직한 변화 중에서도 사실 수학에서 조금 적용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재훈이고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중앙대학교 수학과 졸업했고요. 이번에 대성학원에서 진행한 강사 선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최종 결선에 올라서 지금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고1 학생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인학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수업 진행하고 있는 수학 강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 3가지 주제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입 개편안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과목별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런 식으로 과목별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비 중3 이제 대입 개편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지점이 이 예비 중3이기 때문에 이 예비 중3에 대해서 수학학습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것이 맞을지 또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12월에 진행하는 이 예비 중3 대상 수업에 대해서 소개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대입 개편안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내신과 수능에서 모두 굵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일단 등급제 자체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바뀐다 만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 2, 3학년 전부 다 상대평가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지금 원래 기하 과목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하까지 해서 1, 2, 3학년의 모든 수학 과목이 전부 다 이 내신의 상대평가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평가로 한다더니 상대평가가 오히려 확대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상대평가의 평가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뒤쪽에서 이제 다시 입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써놨는데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 간 이 기준이 조금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급 기준이 원래 4%인데 현재는 4%인데 지금 이제 바뀌는 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 정도로 바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급 간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0%라고 하는 기준이 4%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조금 타이트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내신에 대한 경쟁 또는 긴장은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원래 논소 수령에 대한 얘기를 수능에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수능에서 논소 수령 채점하기가 아무래도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많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소 수령을 내신에 일단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방향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논소 수령을 내신에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풀이의 논리 체계 자체를 깔끔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친구들 보면 특히 이쪽 주변에 좀 잘한다, 나 좀 수학 좀 친다 하는 친구들 소위 말해서 야매풀이라고 하는 조금 빠르게 건너뛰는 풀이들을 몇 가지 익혀놓고 그거 가지고 약간 어깨 으쓱하는 그런 친구들 좀 보신 적 있으실 건데 그런 친구들이 피보기에 딱 좋습니다. 내신 논소 수령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풀이의 논리 체계를 확실히 하는 정석 풀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 학습 방향이 일단은 맞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과목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공통 과목이다라고 해서 보는 것이 지금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의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공통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건 2교시에 지금 현재 보는 수학 과목, 수학 1과 수학 2,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문이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이 3과목을 공통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원래 확통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과 학생들까지도 확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재밌는 게 이 미적분하고 기하에 대한 내용인데 미적분하고 기하 같은 경우는 응시하지 않습니다. 문과 계열로 갈 학생들은 응시하지 않고요.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5교시 정도의 지금 정확히 발표한 건 아니지만 5교시 정도의 미적분 그리고 기하를
이 추가로 응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이거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세 과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수학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평가로 측정이 되는 방법을 미적분하고 기하는 절대평가로 하겠다. 그리고 이 절대평가를 또 쉽게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변별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전부 다 사실은 가안입니다. 시안이고요. 그러니까 확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안은 12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므로 사실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미적분하고 기하에 대해서 이공계 이 두 과목이 상당히 격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상태대로라면 수학 1과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이 문이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세 과목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해서 대입 개편안을 제가 수학 위주로 해서 사실 수학보다 과학이나 사회가 훨씬 큰 변화가 있었는데 수학에 대해서 일단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중3 같은 경우는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학습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야매풀이에 좀 집착하는 것처럼 어머님들도 진도에 집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몇 학년인데 뭐 수학 1까지 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경쟁 심리를 갖는 경우들을 왕왕 본 적이 있는데 수학은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점수를 얼만큼 잘 내는지가 일단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글씨가 빨간색으로 써놨더니 조금 안 보이네요. 현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거듭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행이 가장 중요한 건데 다만 선행을 그럼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옆집 아이 지금 미적분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아이 지금 선행을 아직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는 거고요. 선행을 하면 좋죠. 다만 현행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이상의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선행을 병행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선행이다 여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애들이 현행에 내신 보기 바쁘거든요. 내신 준비하기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다라고 하면 수학상 공부해야죠. 무슨 수학 원을 선행을 나간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행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고등학교 수학의 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방학 정도 해서 이제 선행을 욕심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학기 중에는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행에 대해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은 사실 그렇게 빡세지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내신하고 선행을 어느 정도 병행하면서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수학에 대해서 현행을 확실히 한 상태라면 그러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조금 선행을 욕심내는 것도 괜찮다. 다만 고등학교 넘어가서는 현행하는데 조금 급급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논서 수령 문항이 아무래도 확대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 보니까 결국은 각 과목을 짱짱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이라고 한 게 위계가 굉장히 확실한 과목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랫 단원을 아랫 과목을 먼저 선수적으로 확실하게 현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이 맞지 조금 이 진도에 욕심을 내서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려보고 싶은 게 낯익은 문항과 낯선 문항.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조금 더 중요하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낯익은 문항, 낯선 문항. 이제 낯선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낯익은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자, 70%에서 90% 정도의 이 비율로 나오는 게 낯익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낯선 문항이 한 10%에서 조금 어려운 학교는 3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낯익은 문항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잘 맞춰야지 이제 점수가 잘 나올 텐데 다만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낯익은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낯익은 문항부터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네들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이게 시험 상황에서 무조건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한 3-4문제 해가지고 걔네들에 대해서 맞히냐 틀리냐 했는데
나 어려운 거 맞췄다. 근데 쉬운 거 우다다다 틀린다. 이러면 어차피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낯익은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두 번째로 낯선 소재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낯선 문항까지 욕심을 내는 것도 좋은데, 다만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하는 습관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첫 번째 낯익은 문항들을 훈련할 때도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여기에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지 여기에서 적용이 되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지, 갑자기 나 사고하기 시작할래, 갑자기 나 이해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수학을 시작할 때, 공부할 때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되 사고하는 습관과 훈련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까지 일단은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12월에 진행할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요가 될 건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PPT 자료에다가 전부 다 실어놨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천천히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력반입니다. 엄청나게 기본반까지는 아니고요. 실력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 2회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는데, 다만 토요일에 의무 클리닉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 3회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이 의무 클리닉에 와서 본인이 모르는 것, 그리고 과제 오답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처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무 클리닉이 이 수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의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조교쌤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주 3회로 이해를 해주신 것이 맞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와 과제 모조 자체 교재, 자체 워크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개념, 유형, 실력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도 제가 강조드리는 게 유형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형도 일단은 일부분 짚을 것이고 그 이상의 실력 문제까지도 진행을 한다. 다만 유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많이 좀 이 과제에서 특히 많이 부담을 시킬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형을 봐주긴 하고 그 다음에 실력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관찰하는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별로 아무래도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별로 수준별 추가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강부터 2월, 그리고 3월,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2달 단위 정도를 기준으로 짜놨거든요. 사실은 과목 간의 이 어떤 흐름이 꽤 루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2달이면은 한 16회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가는 것보단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2달 정도를 한 과목당 2달 정도를 잡고 요 정도로 개가를 잡아놨고, 다만 이 내신 기간이 중간중간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이제 3학년 학생들은 1학기 내신까지는 어느 정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내신에서는 내신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내신을 봐주는 그런 기간도 설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원래 이 자리에 미적분이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텐데 지금 거의 미적분하고 기하를 죽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일단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자, 수업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다가 제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상들을 좀 수시로 찍어서 올려주고 배포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저도 모르는 학생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 중에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댓글을 남겨준 것 중에서 제 수업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뭐 차근차근 알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강의 어디서 극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잘 가르칩니다. 네, 잘 가르쳐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친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심이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학원 가가지고 이거 댓글 보자마자 학원 가가지고 누구냐고, 누가 이런 그 비속어를 남겨놨냐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수색을 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지인이 이런 식으로 잘 가르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의력에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강사인데요. 사실 그 강의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당위성, 이게 이 강의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풀이를 제가 어떤 풀이를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그 풀이를 만약에 저만의 풀이로 남겨놓는다면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떠올리지 못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풀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풀이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면서 언제 이 풀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게끔 유도하는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철저히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매풀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하는 편이고 조금 돌아가는, 많이 돌아가지 않고 조금 돌아가는 선에서는 정석적인 풀이를 지향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암기하는 풀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개념을 하나 가지고 뚫어내는 그런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PPT에는 내용을 그렇게 막 꼼꼼하게 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교재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은 아이들이 보통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필기하기 바쁘더라고요. 개념을 빈칸으로 내비두면요.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필기가 거의 필요하지 않게끔 모든 이 개념을 전부 다 실어놨고요. 기본 개념도 있지만 실전적인 개념, 그리고 문제 예제와 그리고 문제, 그리고 문제에 대한 코멘트 이 정도로 구성해서 개념을 좀 꼼꼼히 서술한 이 교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교재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정교육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이 과목 이름도 전부 다 바뀌면서 교육 과정이 전부 다 바뀌었는데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전면 개정해서 지금 이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에 대한 특징인데 사실은 전부 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동네에 있는 이 학원을 다니다 보면 다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뭐 복습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질문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클리닉 내용에 대해서 뭐 문자 발송을 한다든지 다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클리닉 시간 이렇게 토요일에 박아놓고 요 시간에 그 의무 클리닉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잠깐 이제 페이지를 실어 놨는데 개별적으로 틀린 이 오답들을 전부 다 누적시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안 되는 건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적시켜 놓고 그 데이터를 이 계속해서 2주마다 뿌려주면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본인이 약점, 본인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게끔 이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PPT 내용 중에서 그 자료, 이 뿌려드린 자료에서 살짝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입반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머릿속에 살짝 담아두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에서 추후 공지가 다시 나갈 건데요. 문자로요. 11월 초하고 12월 중순에 입반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범위는 요 정도가 될 건데 우리 아이는 지금 선행을 못 나갔는데 이거 입반 테스트도 어느 정도 조절해서 볼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입반 테스트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저는 실력반 이 수업을 할 건데요. 심화반까지 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력반과 심화반 이렇게 차등 입반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계속해서 해오다 보면은 생각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1년이 참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통부 번호도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